네, 오늘 취재 편의점 마지막 코너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동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소식들부터 챙겨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21 정인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제 전문 기자들 요새 바쁘겠어요. 네, 뉴스가 그냥 물 셀 틈 없이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바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을 하고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안을 수령했다. 이거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동사가 수령이죠. 예, 수령하다. 예, 예. 받은 거죠. 받은 거네요. 받은 예. 거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죠. 성사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각자 그냥 통지서를 받았다.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텐데 네. 일단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비롯해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침공 이후에 거의 매일 공습을 당하고 있는 수도 테헤란 외곽에 있는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부근에서 새벽부터 폭격음 들리고 있다는 증언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면은 아마 카이스트 정도 되는 이란의 유서 깊은 공과대학이 있는데 샤리프 공과대학이라고 대학도 공습을 당했어요. 대학은 왜요?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거죠. 대학까지 공습을 당한 터라. 하긴 뭐 초등학교도 공습을 민간 피해가 민간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그 로이터 통신 보도는 애초에는 이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라고 인터넷 매체가 있고요. 거기서 제일 먼저 보도하고 로이터 통신이 후속 보도를 한 건데요.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이렇게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던 주변국들이 45일간 휴전하자 이렇게 양쪽에 미국과 이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슬람아바드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양쪽이 그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각각 즉각적인 교전 중단에 들어가고 이와 함께 잠정 휴전에 들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잠정적으로 또 개방을 한다. 그리고 2단계로는 최종 종전 협상을 한 15일에서 20일 안에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성사시키고 이후 양쪽 대표단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만나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최종 타결 짓자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종 합의안에는 이란 쪽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은 그간 핵 문제 때문에 이란에 부여했던 제재 해제하고 동결했던 자산도 풀어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뭐 이런 쪽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지금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말로 뭐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란 하룻밤 사이에 제압할 수 있다.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 하룻밤에 이란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나토, 한국, 일본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파괴라는 수사를 쓰면서 최후 통첩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란군은 이것은 오만한 언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평화롭게 휴전 후 종전 협상 이렇게 얘기할 상황과 지금 여지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일단 뭐 완전한 파괴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작년 6월 12일 전쟁 때도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툭하면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에 뭐 무게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슬람아바드 협정 초안에 대해서 이란 쪽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싫어요라고. 싫어요. 그다음에 10개 항목에 대해서 역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는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역에서 모든 전쟁을 영구 종식시킨다. 두 번째는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세 번째 전후 재건 복구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한 사항을 제도화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모든 전쟁을 영구 종식시킨다라는 거는 비단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 상황뿐 아니라 네.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병력까지 투입해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그다음에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 또 지금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국 시설 밀집 지역인 이른바 그린존이죠. 그린존을 상대로 해서 또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라크 내부 시아파 무장 세력. 또 여기에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에서도 지금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휴전 아닌 휴전, 전쟁 아닌 전쟁이 지속되고 민간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를 3월 중순 휴전 얘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란 외교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고요. 네. 이란 제재 해제 문제는 핵 문제와 연동된 것인데 사실은 협상이 타결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죠. 네. 사실은 침공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타결 직전까지 가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전후 재건복구 지원 문제는 사실상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말을 조금만 바꿨을 뿐이지. 네, 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제도화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종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예전과 같이 복귀할 수 없다 상태가. 네네. 그래서 아마도 통행료 징수 문제를 포함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관리 방안의 제도화,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란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에 있는 그분이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몹시 나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4월 6일. 네.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와 오늘 사이겠죠. 우리하고 13시간 차이가 나니까. 네. 백악관에서 이제 부활절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요.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달걀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달걀 굴리기 행사를 하면서 솔직한 심경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란의 원유를 모조리 차지하고 싶은데 또 이란에서 돈을 잔뜩 긁어오고 싶은데 미국 국민들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 우리 병사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걸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거죠. 그리고 이란이 역제안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고 유가는 떨어지고. 그런데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또 딴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앵커께서 읽으신 그거예요. 미군이 막강한 힘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획이 다 있다. 이란에 있는 모든 교량과 모든 발전소 다 내일 밤 12시까지 모조리 박살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라는 거는 7일 오후 8시가 시한이에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아마 8일 오전 9시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13시간 빠르니까. 내일 오전 9시. 내일 오전 9시까지. 그러니까 그때 시점이 되면 그 이후에 4시간 안에 이란을 완전히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란에 있는 모든 발전소도 파괴돼 불타고 폭발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복구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감정 기복은 결국 이분이 굉장히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제사회가 좀 이 전쟁에 대해서 정상의 궤도로 들어가면 이 전범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끔찍한 범죄 행위를 벌이겠다고 하고 실제로 벌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벌이고 있고 이분이 앞으로도 전쟁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나 다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제법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미국 국가요. 내가 곧 국제법이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나를 억제할 수 있는 건 나뿐이고 내 스스로의 도덕감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견적이 안 나오는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계속 겨냥을 하고 있어요. 네. 북한 김정은 옆에 우리가 주한미군을 뒀는데 한국, 일본, 나토 왜 이란 전쟁 안 도와? 네. 뭐 특히 이제 우리를 콕 지목해가지고 네. 한 이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동맹 국가들이 전부 총동원이 돼서 네. 이 전쟁에 집단적으로 해서 이란을 초토화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하겠다는 나라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연대기구들이 좀 생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볼멘 소리를 신경질을 내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신경질이죠. 신경질이고 본질은 네. 신경질입니다. 본질은 신경질이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나서 네. 워낙 전 세계적인 악영향이 크고 각국의 경제가 휘청이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에너지 작업을 하고 우리한테 기름 많으니까 우리한테 사라 해도 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기초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물가 치솟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모든 것이 거품이 됐거든요. 심지어 주가까지. 네.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11월에 중간선거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호위선단 구성하자고 얘기했을 때 나토 회원국 중 단 하나의 나라도 협조하지 않았죠. 네. 한국, 일본, 중국 뭐 다 불러봤으나 메아리가 없었죠. 예. 그러니 화가 나니 계속 거들먹거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45,000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예. 이게 과연 실수일지 의도한 것일지 예. 아니면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일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답답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야 하는 우리 선박이 무려 26척이나 네. 묶여 있는 사실인데요. 네. 사실은 뭐 일본 배는 협상에서 나왔고 또 프랑스 배도 나오고 또 우리 배는 왜 못 나오냐라는 이제 언론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란 언론 보도인데요. 네. 하루에 15척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는 왜 속하지 못하는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공표한 이란 쪽이 공표한 게 네. 이라크 유조선들 자유롭게 통행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라크 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최남단 바스라 항구에서 예. 이라크 유조선들이 예. 호르무즈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가지요. 예. 이라크에서는 지금 미국에 맞서 시아파 무장 세력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과시켜주는 거죠. 파키스탄 쪽으로도 통과시키죠. 왜? 파키스탄이 지금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예. 최선두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예. 상황이 다른데요. 예. 정부 차원의 공식 이란 쪽과의 접촉이나 공식적인 협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언론도 네.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4월 2일 통과한 선박은 오만 국영 해운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네. 파나마 국적선이고 예. 그러니까 오만은 호르무즈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네. 이란의 우방이고 역시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재했던 네. 나라죠. 또 4일에 통과한 일본 선박은 인도 쪽이 보유한 파나마 국적선이에요. 예. 역시 예. 파나마 국적선이라는 거는 파나마에 등록한 것이지 파나마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네네. 여튼 선원도 대부분 인도인이었고 예. 인도 역시 이란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요. 이른바 브릭스죠. 네네. 브릭스에 이란도 최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브릭스 같은 브릭스 회원국이니까 또 특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4월 2일 프랑스 해운업체가 소유한 컨테이너선도 하나 통과가 됐는데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에서 네. 그렇죠. 이란에 불리한 결의안이 통과되려고 할 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정치와 경제적인 방정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죠. 대통령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란의 지원, 뭐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서라도 우리 선박과 선원 26척 173명인가요?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말씀 하셨고. 앞에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랬나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피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적 지원 원래 인도적 지원은 뭐와 묶어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튼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도 국제 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 및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 이건 원론적인 거죠. 그리고 아마 정부 차원보다는 선사 차원에서 현지의 상황 또 선원들의 안전 문제, 선박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싣고 있는 화물주의 의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보험사의 저 평가도 들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란과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양자, 그밖에 다자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 선박과 선원이 귀국하도록 아마 다양한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당국 얼마나 진짜 막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빠르게 좀 풀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방금 전에 그 지금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로 출국을 해서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카자흐, 오만, 사우디. 세 개 나라를 직접 가서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만은 지금 저 호르무즈의 끝에 있기 때문에 오만에서는 석유 수입이 쉬울 겁니다.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요. 사우디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 서쪽 얀부항을 통해서 홍해를 거쳐서 기름을 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카자흐는 경로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카자흐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보하기로 약속한 물량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들여오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사우디나 오만 같은 데서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양을 확보한다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제가 오늘 정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 기자님께서는 사실은 그 이라크 전쟁이 개전 시기부터 해서 수차례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 종군 기자로 전쟁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고 그리고 또 미국 정치 사정에 밝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트럼프가 미쳤다. 이런 격앙된 발언까지 이 소위 미국 안의 마가 진영, 트럼프를 지지했던 진영 안에서 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광기를 누가 멈춰서 이 전쟁을 끝낼 거냐. 실제로 뭐 하루면 돼. 뭐 내가 곧 끝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중동의 현실이 이 전쟁, 이란이 이 전쟁을 그냥 쉽게 그냥 접어줄 거냐,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국제사회 전반에 피해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상황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좀 바로 잡으면 저는 군인을 따라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군 기자 아니고 전쟁터 취재한 일개 기자고요. 전쟁터를 직접 취재한 군인을 따라다닌 적은 없다. 물론 이라크 중남부 나시리아에 우리 서희제마 부대 처음 파견됐을 때 거기 당연히 갔었고요. 그다음에 북부 쿠르디스탄의 에르빌에 우리 저 자이툰 부대 파병되기 전 또 파병된 후 각각 찾아가서 우리 장병들 확인했고요. 안전. 그러니까 뭐 종군은 아니고 군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전쟁 기자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가 미쳤다. 이 표현을 대놓고 쓴 것은 마가 진영에 이런 표현 좀 어색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마가 진영의 엄마다라고 불렸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미 그만뒀어요. 중도에 그 트럼프와 갈라서면서. 근데 소셜 미디어에
누군가 제어해야 된다. 미쳤다.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 측근들은 공범이다. 방조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내란 방조범엔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내부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론 추이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이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유고브라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 네. 기업이죠. 거기서 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란전에 대한 유권자 전체의 찬성은 28%, 반대가 59% 나왔습니다. 60% 가량 되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 반대가 88%. 무당파층에선 찬성 19%, 반대 63%. 무당파층 눈여겨볼 만하죠. 공화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62, 반대가 24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부 여론을 이제 마가와 비마가로 나눠서 보면 극명히 엇갈리는데요. 마가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9, 반대가 8. 그런데 비마가 진영에서는 찬성이 33%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가 56%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마가 진영에서는 미국 전체 유권자하고 비슷한 비율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계속 높아지니까 아까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해요 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공화당이 전멸할 것이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5, 부정이 58. 이게 집권 2기 이후 최저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CNN 방송이 그러니까 그건 4월 1일 날 발표된 자료고 4월 2일에 CNN 방송이 내놓은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3, 부정이 66이에요. 그러니까 35에서 33까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별의별 얘기가 사실 최근에 다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공화당. 그중에 하나가 수정헌법 제25조. 수정헌법 25조? 네, 수정헌법 25조는 뭐냐면 대통령의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가 1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권위시 대통령 권위시 승계 절차 관련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법의 1항이 이제 부통령이 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2항은 부통령도 또 그렇게 되면 하원 의장이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승계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 사망 관심사는 사항이니까 사항만 말씀드리죠. 사항은 뭐냐면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탄핵은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탄핵 심판도 상원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통령과 제가 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통령과 행정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타 기관의 주요 공직자들 과반수가 상원 임시의장, 그러니까 상원의 당연직 의장은 부통령이니까 상원의 임시의장을 누굴 지정을 해서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보낸 때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직 권한과 직무를 맡는다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당연히 불복하겠죠. 불복하고 뭐 경호처 동원해서 백악관에서 안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겠죠. 이제 서면으로 역시 대통령도 서면으로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나 못 나가, 나 무능력하지 않아라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까 언급한 부통령과 행정부 내각의 절반이 다시 4일 안에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내면 의회에서 21일 안에 3조 안에 양원의 그러니까 상하 양원의 3분의 2가
결의를 해서 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는 있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JD 벤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내각이 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그렇게 서명해서 너 나가.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공화당 오죽하면 내부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공화당 재미있는 내부에서 거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냐.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1년여 만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임기 1년여 만에 수정헌법 25조 얘기가 나왔군요. 이제 공화당 내부 인사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나왔었죠. 근데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고 그때보다 어찌 보자면 더 스케일이 심각한 크죠. 전 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미국에서 그런 법이 있었네. 아직은 트럼프 세상이다라고 필라델피아에서 소피아 썬님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1시 5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역시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슈퍼챗 써주셨어요. 예, 감기 뚝 떨어지라고 멀리에서 이렇게나마 응원합니다. 얼른 완쾌하세요 하셨는데요.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정 기자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수일 안에 이 전쟁에 어떤 큰 변화는 없겠다라는 암울한 기운이 좀 들고 대통령께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면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어떤 총체적 집단지성의 힘을 또 보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상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먼저는 저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처음에는 48시간 준다 했다가 뭐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5일 줄게. 니들이 대화를 원하니 내가 그렇게 해주마 했다가 니들이 정말 그렇게 협상에 침착하게 임한다면 열흘을 더 주마 했다가 화를 내면서 석기시대 발언을 했다가 다시 하루 연장했죠. 이유는 부활절에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4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또 연기하는 것 아니냐. 타코라고 하죠. 네, 타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쫀다. 쫄아서 뒤로 뒷걸음질 친다. 그런 게 하나 전망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명백한 전쟁 범죄에 앵커께서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파가 워낙에 커서 오죽하면 수정헌법 25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불길한 것 중 하나는 또 F-15 전투기 조종사하고 무기체계 장교 구출 작전 과정에서 수백 명의 뭐 아주 특수전 최정예 부대가 이란 내부에서 실제로 지상전 작전을 수행했잖아요. 이걸 또 엄청난 성공이라고 또 추어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상군도 갑자기 투입하겠다고 나설지도 몰라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핵심이 호르무즈 해협하고 이란의 핵 두 가지일 텐데 핵 같은 거는 쉬워요. 전쟁 전에 이미 이란이 협상을 거의 다 했고 기존에 있었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오바마 시절에 했던 핵 합의보다 훨씬 나아가서 무기급까지 농축한 우라늄까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해결료로 쓰겠다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핵은 쉬워요. 문제는 호르무즈인데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란을 장기간 관찰해온 대다수 전문가들도 호르무즈는 이제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됐다라고 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하나는 이란이 전쟁이 끝나면 막대한 전쟁 피해 복구를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톨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우니까. 원유 수출하고 이러면 또 제재해서 그 돈 동결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 거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거는 아니고 국제사회가 함께 항해하는 항행의 자유가 있는 공용의 바다인데 그렇습니다. 이란이 뭐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 세계에 끼칠 파장을 전 세계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통제권은 이란한테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호르무즈만 지키면 호르무즈만 가지고 있으면 국제사회가 누구도 이란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이란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확인시켜 준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멍청하지만 특히 이번 전쟁이 멍청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란한테 정말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는 뺏을 수 없는 무기를 쥐어준 셈이니까요. 네. 아이고 오늘 참 마지막 여운이 많이 남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